지금까지 실제 뭐 되게 뭐 열 몇 개나 되는 거의 20개 육박하는 그 다양한 도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 유형과 도메인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고요.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그 AI 허브에 있는 내용들, RFP 올라온 것과 데이터 올라온 것들, 그리고 데이터 설명서 좀 많이들 보셔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존에 뭐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 데이터셋을 하기 위해서 RFP 이렇게 썼었구나 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RFP를 좀 보시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뭐 유형별로 몇 가지만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하시고 RFP를 이제 쓰실 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쓰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은 보시는 것처럼 유형 및 도메인 선정, 과제 발굴, RFP 작성 이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2, 3번 순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유형 및 도메인 선정부터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으로 이제 유형 및 도메인 선정을 위해서 국내 AI 산업의 그 선도가 가능한 학습용 데이터 핵심 도메인이 뭔지를 발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도메인이 몇 개 없었는데 매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늘어나기도 하고 뭐 들어왔다가 몇 개 빠지는 도메인도 있긴 한데요. 있는 것들이 매해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특신 도메인 발굴할 때 뭐 두 가지를 이제 좀 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 동향, 그다음에 시장 전망 이런 거 따라서 뭐 전략 분야를 이제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분야 선정으로 재원 투입 효과성 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 한정된 재화로 뭐 재원을 갖다가 어디다가 얼마큼 투입해야 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제조 문과가 이제 나와서 제조 도메인이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사실 그동안 매번 이제 나왔을 때 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빠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쭉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군, 보안 뭐 이런 쪽 이슈들이 있는데 이쪽 데이터는 이제 구성해서 공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매번 핵심 도메인으로 이제 발굴이 후보로 올라왔다가 선정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제조가 이제 밀리고 빠지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그 제조 어쨌든 아직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인데 그 제조가 빠지면 되냐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쪽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조 쪽에 해당 너무 제조 쪽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최대한 쓸 수 있는 분야가 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해당 라인이나 뭐 이런 거 해당 기업 내부에서 쓴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공개를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구축하기 어려웠던 그런 도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유형 및 도메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메인이 좋냐 막 되게 막 설문조사도 많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도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심 도메인을 매년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 도메인들을 좀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어떤 도메인들이 있는지 좀 예시를 들고 이쪽 도메인에서 사실은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데이터셋들을 현재까지 발굴을 해서 뭐 기획을 해서 구축을 했고 향후에는 어떠한 유형의 어떤 목적 가지고 어떤 유형의 데이터셋들을 좀 기획하고 뭐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로드맵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획하시는 것보다는 이 로드맵을 이해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훨씬 좋은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 이제 뒤쪽에서 2장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은 딱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과디오계에서 유형하고 데이터 유형하고 도메인이 선정된 이후에는 이제 과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자, 과제를 할 때 방법이 뭐냐? 번째로 이제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 높은 과제 발굴력을 해서, 네, 간단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많이 효과가 클수록 좋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수요 조사를 매년 해서 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과제를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주로 뭐 산업계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는데, 뭐 학교나 연구소 수요도 저희가 받아서 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드는 방식은 이제 탑다운과 그 버텀업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은 이제 소수의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뭔가 데이터를 기획을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낸 이제 그 기획 데이터 셋들을 이제 수요 조사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보고 맞아요, 이런 데이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만들어진 데이터 셋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든 그걸 가지고 하는 방식이라면, 버텀업 방식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수요 조사를 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출해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탑다운과 버텀업 둘 다 뭐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죠. 그래서 뭐 한쪽으로 한다기보다는 탑다운과 버텀업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중간에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과제 발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유형 및 도메인이 선정되고 해당 도메인의 그 과제를 발굴하고 난 이후에는 이 과제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라고 RFP를 작성하는 겁니다. RFP 작성 단계에서는 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셋을 굉장히 나중에 뭐 정말 잘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명문화해서 RFP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구축 조건 구체화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구축 조건들, 그다음에 분포나 여러 데이터의 특성들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RFP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활용성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할 때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성 관점을 항상 고민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RFP를 잘 쓰기 위해서 이제 RFP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과제별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메인 선정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과제 발굴과 과제 발굴 이제 데이터 기획이죠. 기획해서 RFP 작성 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학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그 NI에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구축 공정 단계별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책자가 나갔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PDF 파일로 접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데이터셋을 이제 기획을 하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의 RFP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문해서 적으려면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구축하는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해야 그에 대한 디테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좀 공허하거나 뭔가 빠지고 뭔가 잘못된 그런 RFP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하시는 게 좋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심플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애 주기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 구축, 운영, 활용 이 세 가지로 나뉘어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영역의 세부 활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색 박스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계획과 구축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계층,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데이터 프로세스 계층, 그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 계층,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터 서비스 계층, 이렇게 뭐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학습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 시간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무 정의, 그러니까 임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어떠한 임무를 하는 인공지능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임무가 정의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건데, AI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임무 정의를 잘하고 이 데이터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하나로만 여러분들 보시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프로세스 레이어하고 데이터 레이어 두 개를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는 실제 그 피직하는 데이터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프로세스 레이어는 이제 구축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무가 정의되고 나면 이 임무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할지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구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구축 계획에 맞춰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오류들을 정정하고 없는 걸 채우고 불필요한 거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데이터 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한 다음에 끝나면은 여기가 이제 빅데이터 가제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야, 데이터 라벨링 부분이 있어야 이제 데이터, 이게 AI 학습용 데이터셋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 모델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축 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셋이 정의가 되겠죠. 어떤 데이터셋을 구축할지가 나오게 되겠고,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는 원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획득한 원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원시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하면 원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면은 라벨링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셋은 이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를 같이 합쳐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만 가지고는 뭐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그 교사 방식 모델에서는 이 학습 데이터셋에 그 라벨링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용 데이터셋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적재해서 이제 서비스에서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런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전체를 여기 있는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항상 이해를 하시고 기획을 하시면 훨씬 좋은 기획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프로세스 품질 관리는 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구축 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의 품질을 검사하고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는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등 구축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도록 품질 관리 활동이 수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 이를 조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는 AI 허브에 적재된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개방에 따른 품질 이슈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셋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말하고요. 실제 민간에 개방된 학습 데이터의 품질 오류 신고에 대해 대응하는 노력 및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축 프로세스 품질 관리나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셋이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축 단계에서 구축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도 하고, 실제로 AI 허브에 공개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면 오류 난 것들을 유지 보수 차원에서 계속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뭐 수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번 만들어내고 공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방안이 이제 최근에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셋의 뭐 품질 오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데이터셋이 훨씬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수요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 쪽을 넣은 이유는 사실은 데이터 수요 조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데이터 수요가 많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적었고요. 요거는 참고로 별도의 자료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수요 조사를 디테일하게 굉장히 나눠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안전, 자연어, 의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 안전 내에서도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 수요가 많았는지 자연어에서는 또 어떻게 많은지 한 단계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아래 문서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요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와 공공 그리고 대학 이런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도메인별로는 안전, 자연어, 의료, 환경,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이 이렇게 굉장히 뭐 많이 있는데 뭐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들을 좀 뒤쪽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제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 수하고 이 수요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후보 중 우선순위를 부여해 추려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300개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수요 조사가 뭐 3,000개, 3만 개가 들어왔을 때 이런 기획 후보를 다 뭐 기획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뭐 먼저 좋은 기획들은 먼저 데이터셋으로 이제 RFP를 작성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정 기준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마이너하게 하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고민해야 될 게 국가 전략과의 얼라이먼트입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 과학기술 기본 계획, 한국형 누딜 계획 등 국가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전략적으로 미는 산업들, 전략적으로 꼭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하고 좀 맞춰서, 정책하고 좀 맞춰서 계획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성을 이제 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그 만들어진 이 AI 학습용 데이터셋이 최대한 많은 곳에서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활용되고 이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껏 만들어 놓은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가 사용처가 뭐 한 기업밖에 없다. 특정 기업이다. 특정 기관 한 군데밖에 없다. 근데 공공성도 없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같은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했을 때 활용성이 더 높은 학습용 데이터셋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기술 발전 트렌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략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성도 아직은 딱히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뭐 멀티모달이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페더레이티드 러닝, 트러스트월시 AI 같이 차세대 AI에 적용 가능한 학습용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미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더 있는 게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영상이라든지 데이터, 그리고 뭐 수어 영상, 인도보행 영상, 이런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화재 이런 것들 같이 아무래도 공공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이제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국가 전략이나 뭐 활용성, 뭐 기술하고 상관없이 활용 없이도 매년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우선순위 데이터를 이제 선별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근본적으로 범용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나왔던 데이터 셋들을 보면 뭐 특정한 스페시픽 도메인이 아니라 그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그런 뭐 그 텍스트 사전 학습 모델이라든지 뭐 쓸 수 있는 것들 말뭉치 그리고 뭐 이미지 뭐 분류에 사용될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구축이 됐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이후에는 세부 도메인의 특수 목적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이 이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범용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지향하지만 세부 도메인의 특수 목적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범용과 세부 도메인 특수 목적 데이터셋을 잘 분배해서 현재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NI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위원들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도 유념을 하셔서 기획을 하시고 RFP를 가지고 제안을 하시면은 훨씬 더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요조사, 우선순위 선별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기획을 구체화하고 이 구체화한 기획을 바탕으로 RF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사실은 RFP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RFP 어떻게 쓰는지 이제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은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뭐 미리 사전에 하는 데이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러프하게 들어와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의 임무 정의부터 먼저 해야겠죠. 인공지능의 임무 정의가 되고 이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셋이 뭔지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이 데이터의 목적,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목적이 되겠죠. 인공지능의 목적을 위해서 획득해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데이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원천 데이터와 라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가 필요한지, 직접 생산할지, 뭐 인터넷 데이터 크롤링을 할지, 구매를 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2단계에서 조사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획을 구체화하고 이 구체화한 기획을 바탕으로 RFP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수요 조사를 받고 사업성과 활용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획 초안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데이터하고 중복이 되면 여태까지 한 노력이 다 수포로 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전에 AI 허브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많이 놓치냐면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기획하고 나서 딱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것과 중복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적거나 다르게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AI 허브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나이파, IITP, 데이터 진흥원 뭐 이런 데서도 유사한 데이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 사업에 중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중복이 된다면은 해당 기획은 좀 접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AI 허브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바로는 이제 RFP를 좀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중복 여부를 이렇게 어떤 데이터셋이 올라왔는지 보더라도 사실은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뭐 데이터가 현재 구축 중인 건 여기 공개되지 않죠. 그리고 기획이 끝나서 사업 공고가 나간 상태다. 그런데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이게 뭐 여기 있는 거랑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AI 허브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AI 허브 게시판 가보면 이 사업 공고 게시판이라고 총 5개의 게시판 중에 사업 공고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공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제 검색하셔서 쭉 기존의 RFP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 나간 RFP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한 번씩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 제목만 쭉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유심히 좀 보셔서 참고도 하시고 중복성도 피해 가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